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군에 대한 정의, 그래서 뭐 콩군이 뭐고, 그다음에 아욱군이 뭐고, 장미군이 뭐고, 뭐 그다음에 광역장미군이 뭐고, 그다음 뭐 진정 쌍둥미식물군이 뭐고, 이런 것들 얘기가 다 뒤에 군이라고 붙인 거는 단계통 군인데 그게 어느 레벨에 붙이느냐,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미군에 아까 크게 우리가 콩군과 아욱군으로 나누는데, 이제 두 번째 군 아욱군에 대한 다양성을 보도록 하겠어요. 이 장미군의 콩군을 아까 지금까지 27강, 28강에서 강의를 했고 29강에서는 이 말비드 아욱군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말바속이 있죠. 이게 아욱이 속하는 아욱속이에요. 아욱. 여러분들 아마 유럽에서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시멜로라는 거를 알 거예요. 이 마시멜로 원료가 이 말바속에서 나옵니다. 여튼 우리나라에서는 아욱을 먹죠. 아욱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이제 아욱속이 대표가 돼서 아욱가가 되고, 말베이시 아욱가가 대표가 돼서 아욱목이 되고, 아욱목을 대표해서 아욱군이 나온 거예요. 여기에는 8개 목이 속하는데, 실제로 이 피크라미날리스라든지 또는 휴테랄리스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고, 여기 지소니풀목, 그 다음에 이제 도금양목도 우리나라에 자생종은 없어요. 근데 하도 종수가 많은 군이어서 이거는 잠깐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소마탈리스가 우리나라 고추나무가 속하는 고추나무 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한자나무 목,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목재 자원들이 많이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십자화가 속하는 배추목, 이 우리 배추, 무 하는 것들이 다 여기 채소 종류가 속하는 배추목, 그 다음에 아욱목,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소니풀목의 지소니풀과, 그 다음에 도금양목의 바늘꽃과, 그 다음에 브라시칼리스, 그러니까 배추목의 배추과, 아욱목의 아욱과, 그리고 이 사핀달리스 무한자나무목의 온나무과, 운향과, 무한자나무과, 이 정도를 알아두는데, 여기 지금 이제 녹색으로 표시하는 게 죽어도 알아야 될 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특징은 조금 알아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개통도는 분자 여러 자료에 의해서 제라니알리스하고 밀탈리스가 시스터 그룹을 이루고 군에서 가장 베이살 그룹을 이루고요. 나머지 군들이 이제 단계통군을 이룹니다. 그 중에 이제 그로스메탈리스, 그다음에 피크라미알리스, 그다음에 무한자나무 목, 휴테랄리스, 그다음에 아욱목, 아욱목의 시스터 그룹은 뭐냐면은 배추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먼저 분지한 지소니풀목과 도금양목에 대한 다양성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지소니풀목에는 우리가 알만한 식물은 지소니풀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나야 이 중에 대부분의 과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오늘은 주로 지소니풀과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지소니풀과는 열매가 이렇게 이제 분과형으로 벌어지면서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열매가 열리면서 씨가 방출이 되고요. 씨방은 오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비크가 발달된 것도 특징이고, 여기 이제 페탈 아래쪽에 이게 그랜드가 발달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암술이 5수성이고, 그 다음에 수술 5개고 암술머리가 5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열매가 발달하면서 열매의 암술대가 길게 비크를 형성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 주변에 이제 지소니풀, 이질풀이 가장 이제 흔한데, 요거는 이제 이질풀입니다. 꽃은 작지만 확대해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오수성 꽃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술은 이제 5+5로 배열이 되어 있고, 암술머리는 5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열매는 비크가 발달해서 길쭉하게 이제 발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이질풀이라는 뜻은 옛날에 이질설사의 약용식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질풀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소니풀인데, 지소니풀은 이제 이질풀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고추 모양이 조금 다르고 잎 모양도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이제 포 끝부분이 길쭉하게 5개로 갈라져 있고, 여기 지금 뭐냐면은 화피는 5장, 수술 10개, 그 다음에 암술머리는 5개로 나누어져 있는 전통적인 지소니풀과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둥근 이질풀도 마찬가지고 잎 모양이라든지 요거는 꽃이 조금 크고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흔히 뭐냐면 집안에서 하우스 플랜트로 많이 재배하는 꽃이 약간 좌우상층으로 변형된 이 펠라고니움도 결과적으로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제라늄 속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펠라고니움이고요. 펠타텀. 그래서 꽃잎은 5개인데 위로 2개가 모여 있고 아래쪽으로 2개가 모여 있고 그 크기가 조금 달라서 좌우상층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펠라고니움 중에 색깔도 다양해서 굉장히 여러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 꽃잎 끝이 뭐 여러 가지로 변형된 그런 유형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소니풀과에 가까운 식물 중에 멜리안트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술이 5개고요. 꽃이 좌우상층과 같이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꽃잎은 5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잎은 이렇게 이제 복엽으로 되어 있고, 열매는 이런 식으로 삭과 형태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멜리안테스. 그 다음에 이제 지소니풀목의 시스터 그룹이 도금냥목인데요. 왜 도금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느냐?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한자어예요. 한자어로 밀테이스를 한자어로 도금냥과라고 적어요. 밀투스 속을 도금냥이라고 한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우리나라로 읽다 보니까 도금냥과 도금냥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도금냥목 쪽에 우리나라의 부촉꽃과 바늘꽃과가 여기에 속합니다. 과의 수준에서는. 근데 실제로 열대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과가 도금냥과 식물이고, 또 멜라스톤과도 여기에 속하고, 또 이 콤브레테이시도 열대 지역에 가면은 꽤 자주 만나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콤브레테이시가 먼저 분지가 됐고, 우리가 얘기하는 부촉꽃과하고 그다음에 바늘꽃과 식물이 그다음에 분지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도금냥과, 그다음에 멜라스톤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과들이 이렇게 이제 분지된 패턴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콤브레테이시에 속하는 열대 지방에 가면은 뭐냐면은 씨 아몬드라고 부르는 식물이에요. 우리가 아몬드는 장미과 식물에서 아까 아미그달린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 이제 핵과상 열매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바닷가에 자라는 아몬드 같이 생겼다. 그래서 씨 아몬드라고 이제 부르는 식물인데요. 요게 이제 화서고, 화서에 여기 지금 이제 길게 총상화서로 자라면서 여기 지금 이제 화피, 그 다음에 수술, 그리고 이제 암술 이렇게 발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도라든지 또는 동남아 지역, 뉴칼레도니아에서 이거는 찍은 사진인데, 이런 지역에 널리 광범위하게 바닷가에 분포하는 큰 나무입니다. 이거는 같은 이제 콤브레테이스에서 관상용으로 이게 내가 보기에는 투스 브러쉬 같이 생겼어요. 우리 뭐냐면 칫솔 같이 한쪽으로 이게 꽃들이 배열되는데, 그 꽃 하나하나를 보면 이제 통꽃 구조로 되어 있고 5개의 화피, 여기 이제 꽃받침 요 안쪽에 꽃잎이 5개가 있고 수술이 10개가 길게 이렇게 발달된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또 다시 이제 사군자라는 꽃인데요. 4개의 이제 색깔을 나타내는 꽃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수성이고 암술머리가 하나이고 꽃받침 5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이것도 이제 콤브레테이스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늘꽃과 식물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바늘꽃과는 사수성꽃을 가지고 있고, 에피페리자이노스 플라워라고 해서 4 플러스 4의 스타멘을 가지고 있고, 4개의 피메일 가메토파이테가 그 사핵성 피메일 가메토파이테를 이루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8개의 핵으로 피메일 가메토파이터가 구성이 되는데, 이 그룹은 4개의 피메일 핵으로 피메일 가메토파이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알세포하고 2개의 조세포, 그 다음에 이제 반족세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나그레이시는 특징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특징이 있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암술 머리가 크게 4개로 십자형으로 갈라져 있고, 꽃이 이제 뭐냐면은 긴 씨방 하이의, 그러니까 바늘같이 생긴 긴 씨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씨가 발달할 때 씨방이 긴 바늘같이 발달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로는 바늘꽃과에. 그런데 이제 관상용으로 많이 이제 재배하는 식물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요거는 큰 바늘꽃인데요. 이렇게 암술머리가 4개로 나누어져 있고, 수술 4개이고, 그 다음에 꽃은 빨간색인데, 꽃잎은 4개가 끝이 인바기네이션이 되어서 얼른 보면 8개 같은데 실제로는 4장이 붙은 겁니다. 요거는 이제 분홍바늘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보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한 식물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꽃이 약간 이제 좌우상층성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꽃받침 4장, 꽃잎 4장, 그 다음에 암술머리 4개, 수술 4개 또는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달맞이꽃도 여기에 속하고요. 달맞이꽃도 사수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술머리 4개로 나눠져 있죠. 낫달맞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많이 재배하는 꽃인데, 요거는 원래 이제 뭐냐면은 텍사스 원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해요. 낮에 피는 달맞이 꽃이다. 그래서 황금 낫달맞이라고 이제 부르는 오에노세라 속이고, 또 이제 분홍 낫달맞이, 분홍색으로 피는 낮에 피는 꽃. 텍사스 쪽에 가면은 굉장히 흔한 와일드 플라워입니다. 농가 같은데 이런데 흔히 있고, 여기 암술머리가 4개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수술은 8개가로 되어 있고, 꽃잎은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뭐 지자체 같은 데가 이제 만들어 놓는 여러 화단에 많이 재배하는 꽃입니다. 가우라라고. 이것도 원래 텍사스 원산이에요. 암술머리가 4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8개이고, 꽃잎은 4장인데 방사상층이 아니고 약간 좌우상층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요. 꽃받침도 4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열매가 비교적 짧은 둥그렇지만은 이제 털리슬이라고 그래서 많은 털들이 씨방에 달려가지고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이슬이 맺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털리슬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꽃을 보면은 사수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바늘꽃과 식물 중에서 널리 재배하는 식물이 후크시아예요. 후크시아는 꽃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고 아름다우니까 우리가 이제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식물입니다. 또 이제 부척꽃과, 아까 이제 시스터 그룹이 바늘꽃과의 시스터 그룹이 부척꽃과인데, 요거는 이제 가을에 우리나라의 여름에서 가을 쪽에 피는 부척꽃입니다. 꽃잎이 여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인데요. 실제로는 이게 이제 8장도 있고 6장도 있고, 수술은 여러 개고, 이 화상대가 발달되어 있는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상용으로 이제 많이 재배하는 쿠페아도 여기에 속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배롱나무, 100일 동안 꽃이 피어 있다. 그래서 배롱나무라고 하는데, 이 뭐냐면 꽃잎에 이 대가 있어서 길게 자라가지고 그 끝에서 이제 꽃잎이 이렇게 발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화상대를 이제 가지고 있고, 수술은 숫자가 많습니다. 흰 배롱도 있고, 또는 이제 빨간 배롱나무가 흔하고요. 또 여기에 속하는 식물 중에 이제 맹그로브 일종인 이제 이 소네라티아라는 게 식물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 부척꽃과에 속하는 맹그로브의 일종이에요.
맹그로브과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 속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척꽃과 식물의 맹그로브입니다. 이제 열대 지역에 가면은 아까 밀탈리스, 도금냥목의 도금냥과 식물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뉴질랜드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부르는,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 크리스마스는 여름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 피는 나무입니다. 요게 지금 이제 화피가 5장, 그 다음에 꽃받침이 5장, 화통이 있고, 그 다음에 수술은 여러 개, 그 다음에 암술이 하나로 이제 구성된 화설을 이루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이제 꽃이 많이 핍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봄에 피는 벚꽃 같은 식물이에요. 그래서 뉴질랜드 쪽에 이제 자생식물이고, 호주 대륙에도 이 메트로시데로스라는 속이 여러 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잔토스테mom이라는 도금냥목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쪽 식물들이. 그래서 이제 호주나 이쪽 남반부 쪽에서는 이 도금냥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화상대가를 이루고 있고, 암술은 안쪽에 하나가 발달하고, 수술은, 꽃은 사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면 마누카 꿀을 사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판매합니다. 근데 그 마누카 꿀이 나오는 나무예요. 마누카 허니가 나오는 나무. 이게 이제 도금냥목의 렙토스퍼멈 속식물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건 꽃은 오수성이고, 그 다음에 화상대를 이루고, 수술은 많고 화상대에 배열이 되고, 가운데 이제 암술이 있는데, 이 안쪽에 뭐냐면은 밀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서 꿀들이 수집할 수 있는 많은 꿀들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마누카 허니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제 코림비아도 이 도금냥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밀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꿀을 많이 분비합니다. 이거는 이제 화피가 비교적 작게 태화되어 있는 군이에요. 열매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우스 이스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찍은 이제 도금냥과 식물들인데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코림비아. 그 다음에 이제 멜라스톰과에 속하는 식물이 여기 도금냥목에 속하는데, 멜라스톰이라고 그래가지고 잎이 특징적으로 삼능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수술은 10개가 있는데 이 수술에 부속지가 달려 있고, 그게 이제 화살 모양으로 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꽃이 방사상층 같이 보이는데, 이 멜라스톰이라든지 여기 지금 이제 수술에 부속지가 달려서 엔선은 아래쪽에 있고 부속지가 위로 발달한 이런 특징을 보이는 식물이에요. 이거는 이제 화상대를 이루고 시방 중하위로 이제 발달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흰 꽃도 있고, 잎은 특징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능맥으로 발달하는 게 이 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도 수목원에 가면 이 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원래 볼리비아 원산인데, 이거는 실제 꽃은 내가 완도수목원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것도 이제 멜라스톰과입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은 삼능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브라질 같은 데서 가보면은 관상수로 굉장히 또는 가로수로 화려한 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다 멜라스톰과 식물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꽃들이 핍니다. 요거는 이제 메디닐라라고 하는 멜라스톰과 식물인데, 이게 수술이 전부 다 부속지가 달려서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꽃은 작지만은 자세히 보면은 멜라스톰과 특징을 보이고 있고, 잎은 삼능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열매고요. 관상용으로 개발된 이런 그룹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이 고추나무 목이에요. 이 고추나무 목은 우리나라에서는 고추나무하고 스타키우라, 절정화라고 해서 최근에 뭐 국내에서도 어디서 보고가 된 바가 있는데 재배하는 거고요. 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은 이 고추나무과의 고추나무밖에 없습니다. 고추나무 꽃을 보게 되면은 꽃은 오수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관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봄에 수선화가 관상 화관을 이렇게 이루잖아요. 마찬가지로 화관 안쪽에 수술이 5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게 특징이에요. 잎은 고추 잎 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추나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뭐 봄에 꽃이 이미 이제 졌습니다. 열매는 이렇게 이제 난과로 발달하는 게 특징이죠. 난과로. 우리나라 고추나무가 속하는, 이게 이제 우리 고추나무 목을 이루는 식물이에요. 그 다음 이제 4번째 목이, 5번째 목이 무환자나무 목인데요. 이 무환자나무 목에는 중요한 과들이 여러 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온나무과, 망고라든지 온나무라든지 또는 북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속하는 이 온나무과 식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먹는 피스타치오도 여기에 속하고요. 먹는 과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멀구슬나무과 식물이 여기에 속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중요한 작물로 많이 재배하는 운향과 식물, 귤 종류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물론 이제 귤뿐만이 아니고 초피나무라든지 향신료로서 재배하는 식물들도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환자나무과 식물, 무환자나무과에 단풍나무라든지, 옛날에는 단풍나무과로 분리했는데 요즘은 단풍나무과가 다 무환자나무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태나무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한다. 계통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룹 중에서는 온나무과가 먼저 분지하고, 그 다음에 무환자나무과, 소태나무과, 멀구슬나무과, 운향과, 이렇게 이제 분지한 걸로 나타납니다. 온나무과를 영어로는 캐슈넛 패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캐슈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조금 이렇게 올챙이 모양으로 굽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캐슈넛인데, 여기에 이제 온나무과, 그 다음에 망고도 여기에 속해요. 망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속하고, 이제 넥타 디스크가 발달하고 오수성이고, 열매는 핵과예요. 핵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온나무과의 경제적으로 중요한 피스타치오 먹어봤죠? 피스타치오도 고소하고 먹을만 합니다. 피스타치오도 여기에 속하고, 온나무 속이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향신료를 이제 만드는 식물, 망고, 캐슈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고, 그런가 하면 독성이 있는 이런 탁시코덴드론, 독성 온나무 종류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나무에 대한 이제 모양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는데, 여기 이제 망고 꽃이에요. 망고 꽃이 이제 이렇게 피는데, 꽃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요, 요게 망고의 암꽃입니다. 꽃이 오수성이에요. 꽃잎도 5개입니다. 그리고 요게 지금 이제 시방이고, 시방은 한 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요게 암꽃이고, 숫꽃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어요. 숫꽃은 수술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는 암술이 같이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수술만 1개, 2개, 3개 있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정이 되면 망고가 달리는데, 망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망고도. 지지난주인가 EBS에서 무슨 베트남에서 촬영한 극한 직업 무슨 프로그램인데, 큰 망고를 촬영해 가지고 나한테 그게 무슨 품종이냐고 물어보길래, 이제 보니까 호주에서 만들어낸 켄싱턴 프라이드라는 품종인데, 내가 이제 알려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지난주에. 여튼 요거는 그 켄싱턴 프라이드는 아니고, 망고 중에서 제일 큰 망고입니다. 한 2kg까지 나가는 큰 망고들도 있어요. 이제 온나무 속이 우리나라에는 여기에 속하고, 여러분들 아마 온나무 꽃을 자세히 못 봤을 거예요. 여기 지금 내가 온나무 꽃을 확대해서 여기 찍어 놓은 건데, 화피 5장, 수술 5개, 그 다음에 암술 하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온나무 꽃이고요.
요거는 이제 북나무꽃인데 북나무꽃도 마찬가지로 온나무꽃하고 같은데 색깔이 이제 녹색이 아니고 흰색이에요. 하피가. 그것만 다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엽이 있다는 거 이런 게 이제 다르다는 거는 알 거고 열매는 핵과예요. 핵과. 작지만은 열매가 핵과입니다. 온나무 열매가 핵과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온나무과의 특징이 핵과라. 그리고 이제 망고같이 큰 열매도 씨가 하나 들어있는 핵과입니다. 육질과 중에. 이것도 핵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북나무의 벌레즙이 이제 발달하면 이걸 우리가 오배자라고 하죠. 과거부터 이제 약용으로 많이 썼던 약재입니다. 오배자. 북나무 벌레즙, 오배자. 요거 여러분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소금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일사병이라든지 이런 거 치료에 많이 썼던 식물이에요. 실제로 내가 이거 잘라가지고 얼마나 쓴가 한번 맛을 봤는데 소금하고 꼭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슈넛 패밀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아는 캐슈가 이렇게 생겼어요. 캐슈는 여기 지금 이제 꽃이 피어 있고 요 꽃이 발달한 이게 캐슈 사과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과병, 이제 캐슈가 수정돼 가지고 이렇게 자라면은 과병하고 열매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과병이 비후화돼 가지고 캐슈 애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씨 부분, 그러니까 열매 부분은 요게 이제 경과로 발달을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은 요 캐슈 사과를 즙액을 짜 가지고 에너지 음료로 많이 팔아요. 길가에서도 판매하고. 그리고 이제 요 캐슈넛은 요거를 불로 이제 구워 가지고 여기에 기름 성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경과가 나오는데 요 경과를 깨면은 이 우리가 먹는 캐슈넛이 나와요. 그래서 캐슈넛이라고 그래요. 경과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요 사과 부분은 뭐냐면은 과병이에요. 그래서 과병도 먹고 열매도 먹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과병이 이렇게 자라지 않고 있다가 뭐냐면 열매가 성숙하는 후기가 단계가 되면 과병이 갑자기 비후화되면서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캐슈 사과가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피스타치오도 이 온나무과 식물의 열매예요. 피스타치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죽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물론 가죽나무 어린 잎도 이제 뭐 삶아서 먹는 사람도 있는데 여튼 이제 참죽나무를 뭐 주로 먹는데 가죽나무를 먹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이 열매가 이렇게 식과로 발달하는 게 특징이고 또 이제 멀굴술나무과가 여기에 이제 속하는데 멀굴술나무 꽃은 뭐냐면 화피 꽃받침이 있고 그 다음에 화피가 4개고 또는 뭐 5개도 있고 6개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관상 화관을 이루고 그 안쪽에 수술이 여러 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멀구슬나무 특징이고 열매는 핵과로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운양과가 있는데 여기에 21번이라고 써진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장미목의 21번째 패밀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는 운양과 시트루스 패밀리인데 이 넥타리페로스 디스크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잎에서 선점에서 이제 향기를 분비하는 글랜드가 발달한다는 게 이제 특징이고 그 다음에 과일이 뭐냐면은 이 귤과로 발달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물론 이제 귤과로 발달하지 않는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꽃은 산화 오수성이고 시방상이이고요. 시트루스 패밀리예요. 우리가 보는 오렌지, 넥타린, 탄저린, 뭐 레몬, 라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여러분들 식물 명명법 때 내가 어떻게 해서 오렌지가 만들어졌고 큰 귤하고 넥타린, 귤 사이에서 오렌지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오렌지가 또 잡종이 다른 종들과 잡종이 되면서 레몬, 라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본 종은 이 루타속인데요.
이 루타라는 속이 기본이 돼서 루테이스가 되는데 이 류라는 식물이에요. 이 류라는 식물은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냄새가 이제 좋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유럽산인데요. 유럽하고 서아시아산인데 꽃은 사수성이고 여기 꽃잎 4개고요. 시방은 사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잎에서 굉장히 강한 향기가 나고 열매에서도 향기가 나요. 많은 향기가. 그래서 이 루 식물이 기본이 되어서 루테이스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남쪽에 가면은 상산나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열매가 사수성이고 꽃도 사수성이고요. 잎을 보면은 많은 섬전들이 구멍 뿡뿡뿡 뚫려서 이제 향을 분비하는 이 분비선들이 발달하는 게 루테이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귤도 이파리를 이렇게 햇볕에다 비춰보면 이런 이제 선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귤 종류 꽃은 꽃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오수성이고 뭐냐면 수술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대를 이루고 그 위에 여러 개의 이제 앤서가 그 약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방상이고 넥타 디스크가 여기 지금 노란 밑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넥타 디스크예요. 넥타 디스크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방상이 시방이 발달하고 암술머리가 이렇게 둥그렇게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태자는 중축 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귤에 씨가 들어있는 귤을 우리가 잘라보면 다 씨는 가운데로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중축 태자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 개의 이제 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귤에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죠. 뭐 레몬, 라임, 귤, 그다음에 뭐 한라봉, 뭐 탄저린, 탕골 종류라든지 또는 이제 큰 귤 종류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고 낑깡 종류도 있고 또 낄주간 호주 귤에서 길주간 귤들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초피나무도 마찬가지 산초나무, 초피나무 하는 것들도 다 왼쪽에는 초피나무, 오른쪽에 산초나무인데요. 산초나무는 가시가 호생으로 붙고 초피나무는 가시가 대생으로 붙는 게 이제 특징인데 꽃수 구조는 거의 유사해요. 뭐냐면 사수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 4개, 화피 4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요거는 오수성이고 넥타 디스크가 보이고요. 우리가 초피나 산초는 열매를 우리가 이제 채취해 가지고 말려서 향신료로 활용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선도 봄에 꽃이 피는데 굉장히 향기가 강하죠. 백선꽃도 결과적으로는 잎도 그렇고 꽃에서 또는 뭐 화탁이든지 화경이든지 이런 데서 선점들이 발달돼서 향기가 있고 꽃은 약간 좌우상층에 수술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이제 백선꽃을 조금 확대해 놓은 건데 백선꽃의 수술 이 끝부분에 여러 가지 분비선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꽃잎은 5장 그리고 이제 수술은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술은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무한자나무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무한자나무목에 이제 무한자나무목에 여기에는 크게 이제 4개의 서브 패밀리로 나누는데 도도노이디, 그 다음에 사핀도이디 뭐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여러 종류가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여기에 과일 종류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아마 중국 남부 쪽에 가면은 리찌라는 과일이 있고 그 다음에 롱엔이라는 과일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무한자나무과에 속하는 군입니다. 그리고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람부탄이라는 또 과일이 있어요. 람부탄. 이것도 다 무한자나무과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무한자나무가 남쪽에 가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사핀두스 또는 쏘베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비누가 없을 때는 이 열매를 이용해서 비누 대용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찰 부근에 보면 남쪽 사찰 부분에 보면은 이 무한자나무를 많이 재배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한자나무 열매인데 보통은 이제 이게 2개가 달려야 되는데 열매는 하나만 이제 발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한자나무과 식물 중에 우리가 여기 학교에도 관상용으로 많이 심는 모감주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모감주나무가 물론 이제 해류에 의해서 주로 전파돼서 바닷가 쪽에 주로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남쪽 섬들의 자생지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관상용으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꽃은 이렇게 이제 노랗게 피고, 요거는 이제 열매이고, 열매는 주머니 난과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이제 씨가 중축태자로 독립중앙태자죠. 이제 중앙까지만 이게 중축이 발달하고 위쪽은 축이 없습니다. 꽃은 이 화피가 여기 꽃받침하고 꽃잎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 10개, 뭐 원래는 10개인데 뭐 7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풍선초라고 하는 게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풍선초. 그리고 열대지방에 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람부탄이라는 과일을 꼭 아마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동남아 가보면 큰 거는 주먹만큼 하고 또는 이제 어린이 주먹만큼 하는 열매인데, 이것도 이제 핵과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껍질을 까면은 우리가 이제 먹는 과육 부분이 있고, 이 안쪽에 이제 씨가 들어있죠. 조금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씨하고 이 과육이 잘 분리가 안 돼요. 먹다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람부탄이 노랑 람부탄도 있고 빨간 람부탄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품종이 각각 다른 품종들이.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 남부가 원래 원산지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열대 지방이 많이 재배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리찌예요. 이것도 이제 껍질 까서 우리가 이제 열매를 먹는 거고, 용안도 마찬가지고요. 용안도, 요거는 이제 용안꽃인데 이제 넥타 디스크가 발달되어 있고, 꽃은 평평하고 암술 머리는 2개로 갈라져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수술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용안 열매입니다. 안에 핵과상으로 씨가 하나 들어 있고,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 그다음에 이제 외가피가 바깥쪽에 있습니다. 또 이제 무환자나무과에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하는 나무가 이제 칠렵수 종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 악과를 이루는데 칠렵수 악과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칠렵수 악과에 들어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단풍나무 종류가 여기에 속합니다. 단풍나무야 여러분들 뭐 다 아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고추 구조를 조금 보면, 꽃을 보면은 수술 뭐 여기 지금 5개고, 그다음에 이제 화피, 여기 하얀 부분이 꽃잎이고요. 바깥 부분에 빨간 부분이 꽃받침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암꽃은 이 넥타 디스크가 크게 발달되어 있고, 암술 머리는 2개로 갈라져 있고, 수술은 작게 태화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복자기 나무 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꽃받침은 5개, 꽃잎 5개, 수술은 1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열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고, 요게 지금 이제 고로쇠 나무 꽃인데, 고로쇠 나무도 마찬가지로 넥타 디스크가 발달되어 있고, 여기 이제 숫꽃이고, 요게 암꽃이에요. 암꽃은 수술은 작게 발달되어 있고, 암술은 2개로 이제 날개가 나누어지면서 암술 머리가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로쇠 나무 꽃이고, 또 이거는 이제 신나무꽃인데, 신나무꽃도 마찬가지로 숫꽃은 수술만 길게 발달되고, 암꽃은 수술은 짧고 암술머리가 발달되어 있고, 뭐냐면 시방이 날개가 이미 조그맣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내군도 단풍은 이른 봄에 잎이 나오기 전에 벌써 숫꽃은 먼저 수술만 이렇게 이제 방출을 하고, 암꽃도 뭐냐면 암술머리만 발달을 하죠. 또 이제 칠렵수 종류인데, 요거는 이제 칠렵수, 가시칠렵수하고 칠렵수 우리나라에 2종이 현재 재배되고 있고, 칠렵수 꽃은 좌우상층꽃인데 수술은 10개고요. 꽃잎은 5장이에요. 여기 지금 한 장은 태화되어 있고, 여기 수술은 원래 이제 10장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가, 열매에 가시가 발달하는 것을 가시칠렵수, 발달하지 않는 것을 칠렵수, 우리가 주로 구분을 하지요. 그래서 무환자나무목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배추목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는가? 여기 배추목의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16개, 17개 과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에 우리가 알만한 과는 이제 배추과, 그 다음에 이제 백낙수과 또는 케이퍼과,
요거는 우리가 먹는 거니까. 여러분들 아마 연어 먹을 때 같이 곁들여 먹는 게 케이퍼예요. 이 케이퍼과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열대지방에 가면 과일로 많이 먹는 파파야 또는 야채로도 먹는 파파야과가 여기에 속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는 식물 중에 풍접초라고 하는 이제 식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대지방에 가면은 많이 이제 건조 지역에 자라는 모링가라는 식물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모링가 차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모링가, 그다음에 이제 한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추목을 디파인하는 뭐냐면은 신아포모피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예요. 이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에는 저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황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황기하고 그 다음에 슈크로스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독특한 쏘는 맛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를 먹으면 매운맛이 나는 게 이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와 함량이에요. 그러면 배추는 매운맛이 없느냐? 약해서 그렇지 조금은 들어있어요.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겨자 맛을 이제 강하게 내는 게 곧바로 이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예요. 그런데 이 배추목에 속하는 식물들은 기본적으로 이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련초과인데, 여러분들 아마 한련초도 꽃을 먹어요. 꽃을 먹어보면은 톡 쏘는 맛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련초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 꽃은 약간 좌우상층화로 되어 있고 거가 발달합니다. 물론 이제 거가 태화된 것도 일부 있어요, 품종이. 그런데 이제 한련초는 거가 길게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요거는 이제 다엽 한련초라고 그래서 잎이 복엽으로 되어 있는 한련초입니다. 열대지방 저기 남미 쪽에 가면은 굉장히 많이 야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한련초하고 같은 속이에요. 또는 이제 불꽃 한련초, 삼색 한련초, 이게 한련초 속에 관상용으로 개발할 만한 식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련초 속 중에서 뿌리가 구근을 형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구근 작물로 먹습니다. 숙근 한련초라고 그래서 트로파일륨 투베로솜이에요. 그래서 남미 안데스 쪽에 가면은 오카하고 이 오크라 이제 오카하고 그다음에 이 숙근 한련초를 많이 재배합니다. 또한 이 배추목에 속하는 식물 중에서 우리가 이제 파파야를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파파야과에 속하는 파파야 말고 파파야의 근연속인 바바코라는 식물이에요. 요거 내가 이제 안데스에서 요 씨앗을 가지고 와가지고 국내에 심어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잘 자랍니다. 뭐냐면은 파파야보다는 열매가 작고요, 둥글둥글하게 이제 많이 열려요. 이거는 고산성이어서 파파야 같이 열대 지역이 아니어도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에요. 요게 지금 암꽃이고 요게 수꽃입니다. 암꽃은 암술만 있고 암술 머리가 있고요, 하피가 있고, 그다음에 수꽃은 하피하고 수술만 발달합니다. 이거는 이제 파파야인데, 파파야는 열매가 아까 바바코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길쭉하고 뭐냐면 열매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제 박과 열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베리 종류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육질성 베리라고 보면 됩니다. 씨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모링가인데, 이것도 모링가는 이제 꽃은 좌우상층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이제 잎을 말려서 모링가 차로 많이 판매를 합니다. 특히 이제 지방 성분을 제거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으로 우리가 이제 판매하기도 하고, 아프리카 이 모링가 자생지에 가서 보면은 집 가장자리에 꼭 모링가 한두 그루를 심고 돼지고기 뭐 여기 고기 요리할 때는 이걸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또 이제 모링가 열매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수질 정화라든지 이런 데도 활용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링가 열매인데 모링가 열매 여기 지금 이제 씨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케이퍼과가 여기에 속한다. 케이퍼는 뭐냐? 우리가 이 꽃눈을 이걸 따가지고 요걸 염장해서 소금에 염장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판매하는 게 케이퍼예요. 그래서 이 케이퍼의 열매는 열매도 먹는데요. 이렇게 이제 길쭉하게 발달을 하고 꽃은 뭐냐면 수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꽃은 굉장히 커요. 한 5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는 보통 0.5cm에서 1cm 이내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가지고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슈퍼마켓에 가면 케이퍼 많이 판매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연어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이렇게 회하고 같이 먹는 그런 이제 식품인데요. 그거는 꽃눈을 먹는 거다, 케이퍼에.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하는 풍접초, 클레오메인데, 풍접초는 꽃잎은 이게 이제 뭐냐면 내장이고요. 수술이 길게 이렇게 털같이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꽃잎 내장, 수술이 하나, 둘, 셋, 넷, 6개고요. 그 다음에 암술머리가 뭐냐면은 암술대가 길게 올라와가지고 그 끝에 암술이 있어요. 씨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죠. 이게 풍접초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풍접초 꽃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거는 이제 노랑 풍접초, 이제 나미비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하고 이 블루색이 콘트라스트를 이루는데, 아까 우리나라에서 보는 풍접초하고 꽃주 구조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아주 다양한 종류들 자생합니다. 요거는 이제 같은 풍접초과 식물인데 페리토마라는 식물이에요. 요거는 열매를 이제 먹기도 합니다. 여튼 이 브라시칼리스에 속하는 여러 다양한 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과가 십자학과 또는 배축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축과의 특징은 뭐냐면은 수술이 4강웅해를 이루고 있다. 수술이 6개인데 4개는 길고 2개는 짧습니다. 그리고 심피는 이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아는 배추, 갓, 유채, 무, 순무, 양배추, 카울리플라워,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다 배축과 식물이에요. 유채, 이거는 이제 유채꽃인데요. 꽃받침 4장, 꽃잎 4장, 그 다음에 수술이 6개인데 4개는 길고 2개는 짧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4강웅해, 그 다음에 씨방은 이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유채꽃을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해부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꽃잎 4장, 꽃받침 4장, 그 다음에 수술 6개인데 4개 길고 2개 짧고, 그 다음에 암술은 이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암술을 보게 되면 하나 막을 사이에 두고 왼쪽 실과 오른쪽 실로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이제 무나 배추나 유채같이 이렇게 길고 씨가 열매가 길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장각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당냉이나 냉이, 일반 냉이들은 짧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단각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단각과의 열매를 내가 이제 조금 확대해서 여기 사진을 찍어 놨는데, 요게 이제 다당냉이 열매입니다. 다당냉이 보면은 요게 이제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막을 사이에 두고 여기 씨가 왼쪽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짧다 보니까 열매가 씨가 둘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만 발달을 하고, 이런 이제 긴 거는 여러 개가 발달하고, 이제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 단각과든 장각과든 이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씨방이. 그 다음에 이제 꽃다지도 마찬가지인데, 꽃다지도 열매가 뭐냐면 이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면은 수술이 6개고, 뭐냐면 십자와 모양으로, 꽃잎은 4개, 꽃받침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냉이도 그런데, 냉이는 이제 특징이 열매가 이실인데 도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도삼각형 냉이 열매를
아마 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해부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즉 뭐냐면 경막을 사이에 두고 왼쪽에 여러 개의 배주가 발달하고 오른쪽에도 여러 개의 배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고,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많이 퍼져나가는 이 보라 유채라는 게 있는데, 보라색으로 피는데 유채같이 생겼다. 이것도 이제 사강웅회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제 이 수술 6개고요. 십자와 꽃받침 4장, 그다음에 꽃잎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랭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십자가 모양이고, 그다음에 수술 6개, 4개는 길고 2개는 짧고, 열매는 단각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라비도피시스, 우리나라 자생하는 아라비도피시스가 우리나라에 3종이 있습니다. 애기 장대,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큰산 장대인데, 요것도 같은 아라비도피시스 속이에요. 전에는 이제 다 아라비스 속으로, 다른 속으로 처리했는데 지금은 다 아라비도피시스 속으로 처리를 합니다. 큰산 장대고, 이것도 이제 아라비도피시스 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호스 레디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양배추 종류라든지 유채 종류라든지 또는 순무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배추 종류, 그 중에서도 이제 양배추 종류에서 유도된 것들이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라든지 또는 카울리플라워라든지 또는 양배추라든지 또는 브루셀 스프라우트라든지, 이거 다 같은 종이에요. 한 종이에요. 양배추 종에서 이제 유도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 종류에서 유도된 아까 이런 이제 채색무라든지 또는 일반 무라든지, 우리나라 이제 무입니다. 일반 무인데 이것도 사강웅회고, 수술 4개 긴 거, 옆에 2개는 짧고, 그 다음에 이제 화피 4장, 그 다음에 이제 꽃받침 4장, 그리고 열매는 이실로 구성된 장각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도 이제 품종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 이제 품종들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와 같은 배추목에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그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의 그룹에서 글루시놀레이트, 이게 까만 점으로 표시한 글루시놀레이트 컴파운드가 분포를 하고, 일부 속들에서는 소실된 그런 진화 패턴도 관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배추목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지막 이 아욱군에서 아욱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말바속이 아욱속이에요. 아욱. 여러분들 아욱국 안 먹어본 사람 아마 없을 건데, 아욱이 속하는 속이 말바속입니다. 그래서 그 속이 기본이 돼서 말베이시 국 뭐냐면은 아욱과가 되고, 그게 기본이 돼서 아욱목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아욱목에는 이제 저런 과들이 속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과들은 잘 보기가 힘들고, 이제 아욱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팥꽃나무과가 주로 볼 수 있는 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별표를 해놓은 아욱과는 꼭 좀 특징을 알아두었으면 좋겠고, 팥꽃나무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홍목이라든지 암석장미과, 사냥백과, 용내암과, 이런 이제 용내암과는 나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런 베니아판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압축목을 만드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냐면은 여러 회사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열대 지역에 진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럼버링을 하고 거기에 또 나무를 심고 하는데, 그때 이렇게 목재를 수입하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과에 속하는 식물들이에요. 나왕과.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분지한 이제 팥꽃나무인데요. 이 팥꽃나무과에는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이제 남쪽 지방에 가면은
관상용으로 키우는 식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팥꽃나무인데 꽃은 이렇게 통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술은 화판 상생을 하고요. 꽃은 사수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술은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팥꽃나무고, 그리고 이제 향기가 좋다고 그래서 서향이라고 우리가 이제 많이 키우는 식물이 있는데, 우리 서울 같은 중부지방에서는 온실에서도 많이 키우고 화분으로 판매도 하기도 하는 식물입니다. 남쪽에서는 주로 이제 야외에서 재배가 가능한 식물이고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꽃은 통꽃이고 사수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술은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은 화판 상생하고 암술은 하나이고 길쭉하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시방상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남쪽 지방에 가면은 삼지당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른 봄에 잎이 나오기 전에 화서가 발달하고 그 화선에 이제 꽃이 피는데, 이것도 꽃이 사수송이고 통꽃인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에 가면은 산땅나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꽃이 사수송이고요. 이런 이제 팥꽃나무과 식물들이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팥꽃나무과 말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아욱과하고 팥꽃나무과 사이에 여러 개의 과가 있는데, 주로 이제 열대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식물이 이 홍목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말 그대로 빨간 이 열매를 만들고 또 씨가 빨갛기 때문에 이 씨를 으깨 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마존 이렇게 인디안들 이런 이제 의식하고 할 때 보면 얼굴에다가 빨갛게 검정게 이렇게 바르고 나오는 이런 식물인데, 그때 원료가 되는 염료 식물이에요. 그래서 수술은 많고 그 다음에 꽃은 오수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매는 삭과입니다. 그래서 삭과를 열면은 이 빨간 열매들이 씨앗이 많이 나오는데, 이 씨앗을 갈아 가지고 염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타투가 이런 데서 이제 기원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지중해 지역에 많이 볼 수 있는 굉장히 꽃이 화려한 식물의 락로스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냥 암석장미가 되는데, 장미 비슷한데 장미꽃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수술이 많고 꽃은 이제 오수성이고 가시는 없고 하는 이제 관목성 식물들이에요. 이게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지중해 지역에 가면은 관상용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많이 심는 꽃입니다. 이 관목성이고요. 꽃은 이제 오수성도 있고 사수성도 있고 가운데 이렇게 이제 또 무늬 패턴이 있는 것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뭘 연출하는 식물이에요. 이제 그것과 유사한 식물 중에 같은 이제 시스테이스에 속하는 암석장미과에 속하는 식물 중에 꽃은 조금 작은데 내가 양구 생태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양구에 가면 아마 강원도 양구 쪽에 거기 생태식물원에 온실이 있는데, 온실에 갔더니 이 식물이 많이 있어요. 헬리안테멈이라고. 근데 내가 그 관리하시는 분이 어디서 갔다가 심었느냐 했더니 이게 무슨 식물인지 몰라. 여튼 이 암석장미과에 속하는 이제 식물인데 원래 지중해산입니다, 전부.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열대 목재가 이제 나왕이라는 게 있어요. 나왕, 라왕이라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라왕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홍릉 옛날 임업시험장 홍릉 수목원에 가면은 홍릉 수목원에 산림박물관이 있어요. 산림박물관 앞쪽에 나왕을 열대 지역에서 가져다가 큰 걸 이렇게 여러 개 전시를 해놨어요, 목재를. 그래서 여튼 이제 이 식물의 줄기가 주로 이제 꽃은 이렇게 이제 콘톨테이드 형태인데요.
이제 꽃받침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꽃잎이 5장이 이렇게 컨톨테이드 되어 있고, 열매는 이렇게 이제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2개 달려 있는 거는 디프트로칼포스, 날개가 4개 달려 있는 거는 여기 쇼레아, 또는 이제 열대 지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크게 자라고 빨리 자라는 목재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유통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압착해서 만든 이런 거, 옛날에는 베니어판이라고 했는데 이런 거의 원료가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코린도라든지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데 벌목을 하고 또 이 같은 나무를 심고 우리나라로 수입하고 하는데, 주로 이제 그때 재배하는 나무가 이런 이 딥테로칼페이스, 이 용내향가에 속하는 식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발리스에 속하는 과 중에 산양백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건 주로 이제 열대 지방에서 그늘을 만드는데 널리 활용되는 식물이고요. 수술이 많고 꽃은 오수송이고 암술은 하나이고 열매는 핵과상으로 열립니다. 열매를 이제 열대 지방에 가면 먹기도 하고요. 주로 이제 가로수라든지 또는 그늘을 만드는데 많이 재배하는 식물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아우카 식물인데, 아우카 식물은 111속 약 한 1800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우카에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 짓는 시나포모픽 캐릭터들이 있고, 또 뭐냐면은 아우카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털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털이 성상모이든지 스텔레이트 트라이코미든지 또는 뭐냐면은 비늘 형태의 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꽃에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밑에 부악이 있어요. 악편 하면은 우리가 꽃받침을 악편이라고 하죠. 근데 그 꽃받침 밑에 또 꽃받침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부악, 에피켈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에피켈릭스 기원은 포엽이 변형돼서 부악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캘릭스는 섭합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꽃잎은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맞물려서 이제 콘볼루트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수술이 융합되어서 하나로 대를 이룹니다. 수술 때. 그래서 여러분들 무궁화꽃 같은 거 보면은 무궁화꽃들 수술이 많은데 뭐냐면 필라멘트는 하나로 융합되어 있어요. 즉 단체 웅해를 형성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모든 종은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종들이 아우카에 속하는 것들은 약이 2개의 테카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모노테칼 타입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뭐냐면은 특징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아우카는 옛날에는 보통 이 아우카 명주솜나무과 벽오동과 피나무과에서 다 분리를 했는데, 요즘은 이걸 큰 하나의 아우카로 집어넣고 거기에서 9개 정도의 서브 패밀리를 인지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먹는 카카오가 들어가는 초콜릿 원료가 되는 카카오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도 분포하는 장구밤나무아까, 그 다음에 벽오동 아까, 그 다음에 피나무 아까, 돈베이아 아까, 또는 브라우니 로니오이디, 그 다음에 두리안, 우리가 열대과일 황제라고 하는 두리안이 속하는 두리안 아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아욱이 속하는 아욱아까, 그 다음에 명주솜나무 아까, 이렇게 아과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통수를 그려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옛날에 이렇게 4개 패밀리를 인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개통학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해서 보다 더 개통에 가까운 이제 분류 시스템을 만들어낸 게 이런 9개 그 서브 패밀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웃가에 경제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섬유자원식물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게 곧바로 목화예요. 목화도 물론 이제 한 종이 아니고 최소한 4종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데, 목화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얘기 안 해도 문익점과 목화씨에 대한 얘기는 다 들어봤을 거고, 여튼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이것뿐만이 아니고 섬유를 만드는 이 플로엠 파이버 셀이 아웃과에는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섬유 자원 식물로 이용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황마라고 하는 식물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식료품으로서도 중요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콜릿 원료가 되고, 또 여러분들 오늘의 식물에서 내가 음료가 되는 식물들 소개할 때 카카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콜라 원료가 되는 콜라 식물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대 채소로서 유명한 오크라라든지 아까 얘기한 과일로서 듀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아웃과에 속하는 군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은 팀버로서 이용하는 식물들도 있고, 또 뭐냐면 관상용으로 꽃으로 재배할 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커튼의 경우에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용하는 커튼은 뭐냐면은 씨드 표면에 붙어 있는 털들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채취해서 우리가 목화로 활용을 하죠. 그래서 이 트라이콤이 긴 그런 품종을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섬유 자원 식물로서 재배하는 거고, 성분은 90% 이상이 셀룰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목화꽃인데요. 뭐냐면 전형적인 아웃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꽃잎이 이렇게 서로 컨톨티드 형태로서 바람개비 같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 수술들이 단체 웅해를 형성하고 엔서만 이렇게 암술대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술머리가 있고, 그래서 단체 웅해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밑에서 보면은 이 부화기, 여기에 꽃받침은 요 부분이 이제 꽃받침인데, 우리가 이제 보는 이 부화기 2개 또는 3개가 주로 이제 발달되어 있고, 목화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삭과이고, 삭과의 씨를 둘러싸고 있는 파이버 셀들이 길게 자라나서 우리가 이제 목화를 재배를 하고 또 피킹을 하고, 요즘은 이제 기계로 수확을 해서 이런 식으로 롤을 만들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농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식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는 주로 이제 힐스톰이라고 하는 종이 전체 목화 생산량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른 종들도 이 목화의 재배 부분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배채 또는 2배채 이런 것들이 같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말베이시 아웃가의 시나포모피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삼수성으로 구성된 부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왜 그러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꽃이 바이코이드 유닛, 바이컬라 유닛, 즉 기산화소와 같이 중간 꽃이 하나가 있고 옆에 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 3개가 유니트가 돼서 결과적으로 포엽이 3개가 모여서 이 부화구로 발전한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상모 또는 인편상의 트라이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기목부 또는 이기사부에 이렇게 늘어난 이 방사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 대표적인 거를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을 이제 사진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뭐냐면은 꽃잎이 서로 이렇게 바람개비 같이 물려서 돌아가는 콘볼루트 타입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꽃받침은 섭합상이다. 근데 꽃받침 아래쪽에 아까 얘기한 에피켈릭스가 발달한다. 이게 주로 이제 사무 배수로 발달을 한다. 그리고 성상모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목재를 잘라가지고 줄기를 잘라가지고 보면은 이기목부와 이기사부 사이에 이렇게 방사 조직이 확장된 방사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는 게 이 아우카의 주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는 게 이제 아우카우 공유 파 이제 특징들이 아우카우 공유 파생 형질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아우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개의 아까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카카오 아까, 장구밤나무 아까, 피나무 아까, 두리안 아까, 벽오동 아까, 돈베이아 아까, 명주솜 아까, 그다음에 아우가 아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 아까 이제 패밀리의 시나포모피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우가과 명주솜 아까는 뭐냐면 수술이 단체웅의 튜브를 형성해서 암술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또 다른 특징이에요. 자, 몇 가지 이제 예들을 살펴보면은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카카오 꽃인데요. 카카오는 이제 열매를 우리가 이제 식용으로 하고 장구밤나무 아까는 수술이 이제 많고 그리고 이제 피나무 아까는 엽상 포엽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리안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돈베이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우가과에 속하는 식물들이에요. 그래서 아우가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단체 웅해로 수술들이 뭐 5개가 모여 있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개의 수술들이 모여 있는 경우도 있고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앤서가 모노테칼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시방은 중축태자를 기초로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암술머리는 5개로 나누어지는데 캐피테이트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뭐냐면 끝이 둥그러면서 이게 이제 끝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5개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노테칼 타입의 앤서색을 여기 지금 표시해 주고 있어요. 보통은 이제 바이테칼 타입인데 뭐냐면은 이 아우가의 모든 그룹이 그런 게 아니고 특히 이제 아우가 아까하고 이쪽 그룹은 전부 다 모노테칼 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몇몇 가지 이제 우리 주변에서 흔한 식물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이제 말베이스의 기본 속이 되는 이제 말바속인데요. 요거는 원래는 이제 유럽산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많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특징적으로 이게 부화기 밑에 이렇게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오수송꽃이고 여기 단체 웅해가 모여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아욱인데 여러분들 이파리는 우리가 이제 어린 잎을 우리가 채취해서 우리가 식용으로 하기도 하고 아까 이제 유럽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바속과 가까운 여러 이제 식물들은 이 말바 실베스트리스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모르겠어. 마시멜로 먹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 마시멜로 원료가 여기 이와 같은 이 말바하고 또 이제 근연 속 식물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튼 이제 그래서 식용으로 하는 식물들이 꽤 많이 있다 그런 얘기고 여기 암술머리 또는 이제 열매의 모양은 요거는 이제 삭과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속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 얘기 안 해도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꽃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앤서들이 이렇게 단체 웅해를 형성하고 그 위에 이제 뭐냐면 이 앤서들이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로 암술머리가 올라온 거를 볼 수 있죠. 이것도 이제 부화기 발달되어 있고 여기 밑에 지금 부화기 있고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무궁화는 또 다른 종들과 다른 게 씨에 많은 털들이 발달되어 있죠. 이게 이제 씨에 털들이 발달되어 있는 게 아까 목화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길게 발달된 거고, 이거 이제 무궁화는 짧은 거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여서도라든지 또는 이제 제주도에 가면은 바닷가에 황근이라는 게 있는데 노랑 무궁화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씨에 털이 없어요. 그래서 같은 속이지만 쉽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룹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부용, 미국 부용 이런 것들이 길가에 요즘 이제 재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암술머리가 캡테이트 타입이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각이 있고 악변이 있고, 그 다음에 꽃잎이 콘톨티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열매는 삭과이고, 이런 이제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닭풀인데 주로 이제 한지 만들 때 이제 같이 당나무하고 같이 집어넣는 그런 이제 옛날에는 이용했던 식물인데요. 이것도 이제 고추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와 같은 기본적인 특징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열대 지역에 가면은 이게 이제 고추같이 생겼는데, 각이 진 고추같이 생겼는데, 이거 이제 오크라라고 해서 어린 열매를 이제 우리가 먹죠.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은 하이비스커스 속이 오크라.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타에야 이 접시꽃 종류들도 여기 부각이 있고 악편들이 있고 단체웅해로 되어 있고, 그렇지만 암술머리는 여러 개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 열대지방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먹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수술이 여러 개이고 이제 부각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악편이 있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이제 익으면 열리면은 굉장히 크게 사람 머리만큼 열리고, 이게 삭과로 이제 5개로 벌어지고 오실로 구성된 뭐냐면 장과상 열매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은 종의층이에요. 육질층이 종의층이고, 원래는 이것도 삭과입니다. 삭과예요. 그리고 이제 또 헬릭트로이디 악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요거는 이제 수술은 지금 여러 개인데 밑에 짧은 거고, 그다음에 암술머리는 하나로 융합된 이런 이제 아욱과에 속하는 식물들도 있고, 또 전에 소개했다시피 콜라나무가 이 벽오동 악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콜라나무도 이 아욱과의 벽오동 악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벽오동이 여기에 이제 속하고, 이 또한 이제 호주 대륙에 가게 되면 브라키치톤이라고 그래서 이건 이제 관상용으로 널리 재배하는 식물인데요. 이거는 암술머리가 5개로 갈라져 있고, 이것도 이제 다른 특징들은 서로 이제 유사한데, 이 그룹은 브라키치톤은 꽃받침과 꽃잎이 일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꽃받침열과 꽃잎열이 구분이 안 되고 융합되어서 하나의 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뭐냐면 카카오도 꽃이 5수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이제 수술수가 5개로 되어 있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 본화된 군이에요. 봄박스 경우에도 이제 수술이 많고, 여기 이제 명주솜을 형성한다고 그래서 씨 열매 속에서 뭐냐면은 씨에 파이버 셀들이 많이 발달돼서 솜과 같이 발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이바 추리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수술이 5개가 융합돼서 암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제 열대지방에 가면은 굉장히 널리 재배하는 관상용 식물입니다. 또 이제 돈베이아 악과에 속하는 식물인데요. 이것도 수술은 많고 암술머리는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거제도에 가면 거제도움이라고 하는 큰 실내 식물원이 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 이 돈베이아를 이상하게 거기 여러 개 재배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남아프리카 원산입니다. 아프리카 중에서 남아프리카 원산 식물인데,
거제도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피나무, 찰피나무, 뭐 염주나무, 뭐 여러 가지 이제 피나무 종류가 있는데, 이 피나무 종류는 이 총포가 엽상 총포를 가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그다음에 이제 꽃받침은 5개, 그다음에 꽃잎이 5장, 그다음에 이제 의웅애가 있는 뭐냐면 찰피나무가 있고, 의웅애가 없는 피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은 많고요. 암술은 원래는 이제 5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매는 주로 이제 하나만 발달합니다. 요거는 이제 찰피나무인데, 찰피나무는 의웅애가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장구밥나무 아까에 속하는 것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숫가치개에도 여기에 이제 속합니다. 수술이 여러 개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가 장구부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구밥나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또 이 재배하는 원예용으로 재배하는 이 장구밥나무 속에 속하는 아프리카 원산이 국내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제 열매가 조금 독특하게 생긴 이 클라페리토미아라고 하는 이런 식물도 이 장구밥나무 아까에 속하는 식물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장구밥나무 아까에 속하는 식물들은 아까 특징이 아까 이 뭐냐면은 플로엠과 자일렘의 방사 조직이 이렇게 넓게 확장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가 아까 부화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원래 이 포가 꽃이 2번 꽃이 퇴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포가 이동을 해서 이 3개의 포를 기본으로 해서 이게 부화구로 발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노테칼 앤서가 어떻게 분포하는가, 대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2개의 군에서만 모노테칼 앤서가 나타나는데, 이제 2번 독립적으로 기원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이 아웅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 장미군에 속하는 그룹들이었어요.